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사투리 때문에 파혼당한 29살 여자입니다.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고 화나기도 하면서 많이 속상한데 어디 얘기하기도 창피해서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라 넋두리한다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29살이고 충청도에서 자랐습니다. 요즘은 충청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분들도 사투리를 많이 안 쓰시던데 저는 너무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사투리를 많이 써왔습니다. 물론 학교에 다닐 때 저랑 비슷한 애, 조금 덜 쓰는 애, 안 쓰는 애 등 여러 말투를 쓰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대학을 충청도 지역으로 갔음에도 안 쓰는 애들 비중이 높았지만 쓰는 애들도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두세 번 다시 물어보는가 하면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알았다고 답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때부터 사투리를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거의 고친 상태인데 한 번씩 나오는 억양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은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고 지방에서 오셨나 봐요. 이렇게 묻곤 하거든요. 서두가 길었는데 요점은 사투리를 쓰진 않지만 완벽한 표준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친과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만나서 4년을 연애했습니다. 작년부터 결혼 얘기가 오갔지만 코로나다 뭐다 해서 내년 하반기에 식을 올리기로 했고요. 둘 다 자취 중이고 결혼 얘기가 오간 터라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같이 산 지는 6개월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같이 살긴 하지만 상견례는 아직 안 했고 각자 서로의 부모님만 뵌 상태이고요. 그러다 최근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가을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고 그 전에 저희 집으로 어머님들만 오셔서 식사를 하며 날짜 조율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 남친 어머님은 경기도에 거주 중이십니다. 경기도라고는 하지만 저희 집과는 가까운 거리이고 엄마는 충청도에서 올라오셨죠. 당일날 어머님이 먼저 오셨고 저희 엄마한테는 출발하면 연락해라. 터미널로 나가겠다. 하고 말했었습니다. 저녁 5시가 약속 시간이었는데 어머님은 음식을 같이 준비하신다고 일찍 오신 거였죠. 사실 어머님과는 많이 친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얘기도 잘 나누고 크게 불편하지 않아 사이가 나쁜 편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사이이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친하지 않은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반면 남친은 저희 엄마랑 엄청 친합니다. 저 없이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요. 아무튼 어머님과 같이 점심을 먹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3시쯤 엄마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터미널로 마중 나가는 게 힘들까봐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였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 엄마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왔고 엄마도 사투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락하셨으면 모시러 갔을 텐데 왜 그냥 오셨냐? 짐을 왜 이리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거냐? 대충 이런 내용의 대화였죠. 제가 먼저 문을 열면서 엄마를 보게 되어 둘이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였고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난 후 바로 어머님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이후 어머님께서 평소 저희한테 자주 요리를 해주시니 그날은 엄마가 해주신다며 모자가 같이 쉬고 있으라 하셨고 제가 엄마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사투리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사투리를 쓴 건 아니었고 처음 만났을 때와 음식을 준비할 때 빼고 넷이 있을 땐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어머님이 조용하신 편이라 그런지 식사 때 대부분 남친과 제가 말했었고요. 각각의 부모님을 뵈었을 땐 괜찮았었는데 같이 뵈니 안 그래도 조용하신 분들이 더 조용해지더군요.
아무튼 식사가 끝나고 난 후 어머님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도 자고 가라 말씀드렸지만 다음날 일이 있으시다며 바로 가겠다 하셨습니다. 보는 시간이 짧기도 해서 남친도 같이 터미널에 간다는 거 제가 엄마랑 둘이 데이트 기분 내고 싶다 해서 저 혼자 엄마를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서부터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도어락 키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도 못 들었는지 계속 화를 내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너무 화를 내기에 아무 말 못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잘 들어보니 사투리 어쩌고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상대방과 어떤 통화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사투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와 엄마의 이야기라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해서 가만히 앉아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죠. 남친은 한참을 큰 소리로 통화하고 난 후 전화를 끊었고 그제서야 발견한 건지 저를 보자마자 많이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누구와 통화를 한 거냐 물었었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기에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며 폰을 달라 했습니다. 남친이 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면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우물쭈물 건네주는 폰을 받아들고 녹음 내용을 들어봤더니 어머님과 통화를 한 거였습니다. 저 혼자 엄마 배웅하러 간다는 걸 알고 계셔서 남친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사투리가 상스럽다. 저런 사람과 어떻게 사돈이 되냐. 땡땡이도 그럴 줄 몰랐다. 결혼 다시 생각해라. 하며 갑자기 결혼을 허락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남친은 그게 말이 되냐 하며 계속 화를 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통화 당시 남친이 제 편을 들긴 했지만 남친 어머니의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이상 이 결혼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상스럽다 말하는 게 사투리인 건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일가 친척들 대부분이 그 지역에 사시고 사투리를 쓰는데 상스럽다니요. 그리고 저까지 그럴 줄 몰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사투리 쓰는 게 죄인가요? 어머님 말에 반대하며 화를 내주던 남친이었지만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것 같아 그만하자 하고 집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사는 집을 거의 반반으로 했었는데 같이 살기 위해 제가 손해를 보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남친에게 어머님 때문에 우리 결혼이 깨진 거다. 너가 나한테 미안하면 그냥 짐을 싸서 나가라. 주위 사람들한테는 네가 알아서 설명해라. 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이 집에서 이사를 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남친 어머니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전부 무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스럽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자꾸만 전화를 해오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이사나 다른 건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저희 집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남친이 워낙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혹시 엄마가 남친한테 연락을 할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우선 남친한테는 어머니한테 안부든 뭐든 연락하는 순간 어머님께 혼인 파탄을 사유로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 말해놓은 상태라 먼저 연락은 안 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야 엄마도 남친에게 연락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면 엄마도 예비 사돈한테 정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집안이 탄탄한 재벌도 아니고 님이 손해보고 집을 했다는 걸 보면 여자보다 돈이 없는 것 같고 거둬줬더니 사투리가 마음에 안 드니 결혼을 깨겠다니 어디서 갑도 아닌 게 갑질인가 싶네요.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끊어내세요. 두 번째. 그냥 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시원하게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투리 가지고 지랄하는 겁니다. 초장에 파토 났다니 하늘에 감사해야 해요. 더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을 만나길 바라요.
세 번째, 글쓴이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사투리는 핑계이고 실상은 양가 어머님이 함께였을 때 무언가 예비 시모였던 사람에게 밉보이게 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남친 어머님만 아시겠지만 자신이 시모자리인데 님과 님 어머니께 대접 못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투리는 핑계일 뿐 오히려 잘된 일인 겁니다. 네 번째, 잘했어요. 살다 사투리 때문에 결혼을 안 시킨다니요. 이런 미친 여자도 다 있네요. 지가 결혼하나? 이건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저쪽에서 손발이 닳게 빈다 해도 물 건너갔으니 꺼지라고 하세요. 누구 보고 상스럽대. 기막히는 인간들 중 상위권으로 인정합니다. 다섯 번째, 이미 쓴이는 그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는 그냥 싸우고 틀어졌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라도 당신 때문이라고 자책하시면 어쩌지 싶어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